짜잔! 자, 오늘 25년도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전체 공개 영상으로 사무실 오픈하고 가입하는 부분들 안내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 사무실 가입하셨던 분들이 다시 가입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기존 가입하셨던 분들도 이달 말일부터 제가 드리는 그 쇼핑몰 포인트 3만원씩 쇼핑몰 자체 내에서 적립금으로 지급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사무실 오픈해서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제 대리 안 하시고 대리 영상은 없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대리를 하는 거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것도 변치 않고 그대로 한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쇼핑몰에서 터치펜 이벤트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하려고 했었는데 터치펜이 한 3일 만에 다 떨어져가지고 조기 종료를 하고 재입고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벤트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입고가 됐습니다. 재입고가 됐기 때문에 그때 미처 못 받아 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오늘 전부 다 발송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간 터치펜 이벤트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품들이 몇 가지 제품들이 품절된 게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핸드폰 거치대 빼고는 품절된 거 없이 다 재입고가 됐기 때문에 모든 상품들이 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쇼핑몰 들어오셔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구입하시고 어떤 제품 하나라도 구입하시더라도 터치펜 사은품 일주일간 제가 또 보내드리는 거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현재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라든지 아니면은 보험의 보장 범위 혹은 렌트 특약의 유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기사님들이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잘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 같은 경우는 렌트 특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대리운전 보험 했을 때요. 그러니까 작년 9월 전에는 렌트 특약이 있는 보험 자체가 이제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신설이 되면서 새롭게 렌트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요게 생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렌트 특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장 범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히 있어야 돼가지고 우선 렌트 특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렌트카가 필요할 때 그 렌트카를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느냐 이 차이가 하나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겠죠.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통 나이대 구간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보통 300원에서 4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한 달에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장 범위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보장 범위 여기 위에 SFR을 올려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대인은 둘 다 무한입니다. 대인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다쳤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무제한.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불구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보험에서는 전부 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있는 게 이제 대물인데요. 대물이 이제 렌트 특약 없는 거는 1억, 렌트 특약이 있는 건 이제 2억. 요 차이가 이제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대물 같은 경우는 우선 상대방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상 아니면 우리가 어디 뭐 가로등을 갖다 박든 뭐 상점을 갖다 박든 어떤 그런 물건, 재산에 이제 관한 거를 보상해 주는 거죠. 근데 대다수는 이제 교통사고는 뭐 차대차 사고가 가장 많으니까요.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장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아주 큰 사고가 났을 때를 전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S클래스다 차가 그럼 차량가가 만약에 중고차 뭐 감가상각해서 1억 5천이 나왔다. 전손이 됐을 때 그럼 1억 5천이 나오면은 렌트 특약이 없는 거는 1억까지가 보장이기 때문에 1억을 보상을 보험사에서 해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5천만 원은 사고를 낸 대리 기사겠죠. 우리가 되겠죠. 우리한테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그럼 5천만 원 우리가 생돈으로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워낙 뭐 고급차들이 많아졌잖아요. 뭐 S클래스뿐만 아니라 뭐 강남 가면 뭐 스포츠카부터 해서 뭐 벤틀리도 있고 뭐 롤스로이스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그런 차들이랑 사고 날 확률이 크진 않을 수 있죠.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됐을 때는
렌트 특약이 있는 건 이제 2억까지가 보상이 된다. 그래서 요 차이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자손인데요. 자손은 둘 다 이제 3천이거든요. 자손은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해에서 내 몸이 다치는 거, 내 몸이 다치는 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아쉽지만 둘 다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어디가 뭐 부러졌다 이러면은 3천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되겠죠. 근데 더 큰 사고가 나서 우리가 아주 큰 신체의 어떤 이렇게 돼서 했을 때는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보장은 받질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따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조금 더 보장을 우리가 올려놓는 이런 거는 제가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운전자 보험 원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운전자 보험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만약에 저처럼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험사에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투잡이 됐건 전업이 됐건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다 해서 그거를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대리업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 근데 운전자 보험에 그 고지가 안 돼 있다. 그럼 보장을 또 못 받는 거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운전자 보험을 만약에 먼저 들으셨던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보험회사 연락해서 대리를 하고 있다 해서 이제 다소 이제 운전자 보험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바꾸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자차인데요. 자차는 당연히 우리가 운전한 그 차에 대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러니까 자차의 차이는 렌트카 특약이 없는 거는 3천만 원까지, 렌트카 특약이 있는 거는 8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 차이가 꽤 크죠. 그러니까 렌트 특약이 없는 3천만 원이라는 소리는요. 우리가 뭐 소나타를 타다가 운전하다가 전손이 났다 이러면은 뭐 소나타 정도면 3천만 원에서 보상 범위에서 해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제네시스 G80 운전하다가 전손이 났다. 근데 뭐 7천만 원이 나왔다. 7천만 원이 나오면 3천만 원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운전을 한 우리 대리기사에 또 책임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또 이제 구성권을 받아서 4천만 원 물어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렌트 특약이 있는 것 같으면 8천만 원까지 보상이기 때문에 뭐 제네시스 G80 정도까지는 전손이 나도 8천만 원 안에서는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 얘기는 또다시 말씀드려보면요. 만약에 S클래스를 우리가 운전하다 전손이 났어요. 그러면 1억 5천이 나왔다. 그럼 이것도 보장 범위가 8천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7천만 원은 우리가 그냥 물어내야 되는,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밖에 보상이 안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렌트 특약이 있는 이 보험이 작년 9월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9월 전까지는 자차가 3천만 원이 다였어요. 그럼 사실상 우리 대리기사들 일을 할 때 차가 우리가 운전해서 전손이 났다, 우리 차가. 그러면은 보장 보면 3천만 원까지였고,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클래스를 우리가 운전하다 전손이 됐어요. 그럼 1억 5천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1억 2천만 원 우리 돈으로 물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찌 보면 저도 초보 대리기사일 때는 뭐 그냥 보험 가입을 하고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뭐 대리사무소 준비를 하고 뭐 하면서 이 부분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그럼 만약에 진짜 뭐 수입차 내가 운전하다가 큰 사고 나서 자차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안 되면, 그럼 뭐 힘들어서 대리를 했는데 한번 뭐 만에 하나 졸음운전을 하거나 해서 큰 사고가 나서 되면은 완전 그냥 잘못돼 버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렌트 특약 없는 것과 있는 것의 보험료 차이는 한 달에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의 구간대가 따라 다르기 때문에 1비로 따지면 이제 하루에 300원에서 400원 차이가 나는데요. 요 차이에 따라서 렌트카 그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 차이도 있지만, 보장 범위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대물이 1억에서 2억으로 바뀌는 것과 자차가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바뀌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저는 차이가 더 크다고 봐요. 실제로 렌트카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실제로 사고가 나면요. 무조건 렌트카를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약간 귀찮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귀찮음의 문제가 되는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대물에 대한 보상 범위라든지 자차에 대한 보상 범위는 귀찮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대리를 하면서는 아주 큰 사고가 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고가 나는 거는 경미한 사고가 많아요. 우리가 뭐 주차를 할 때 범퍼를 긁어먹는다든지 휠을 긁어먹는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고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다수고 실제로 남의 차를 운전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미친 듯이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 우리가 뭐 술을 먹고 운전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아주 큰 사고는 뭐 음주운전하면서 사고 난다든지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하면서 사고 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확률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 딱 하나의 경우가 있는 건 졸음운전. 졸음운전에서는 이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졸음운전을 안 하려고 우리는 당연히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지만 때때로는 졸음운전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졸음운전이 만약에 졸음이 쏟아지면 저는 이제 당연히 졸음껌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껌 씹어 먹고 그 운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저는 뭐 어디서라도 뭐 잠을 잔다든지 일을 그만한다든지 그래서 그 졸음운전 안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요. 사람이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잠깐 졸아서 정말로 뭐 큰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꼭 잘 체크하셔서 그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현명하겠구나.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그 선택을 유념하셔가지고 좋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예전에는 작년 9월 전까지는 다사고자가 되시면요. 보험갱신이 안 돼서 아예 대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사고가 되시더라도 보험 할증이 되면서 대리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착각하는 게 축소 탁송이나 확대 탁송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탁송에는 이게 아직은 개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확대 탁송을 하고 있어요. 축소 탁송을 하고 있다. 근데 사고가 뭐 1년 내에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사고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축소 탁송이나 확대 탁송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축소 탁송과 확대 탁송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은 보험 처리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왜냐면 갱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대신에 일반 탁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탁송을 할 수가 있지만 확대 탁송이라든지 축소 탁송은 갱신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유념하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사고가 되시더라도 이제 할증이 되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대리 보험료는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하신데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좀 비싼 보험료를 내시면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연락처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료는 꼭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제 하루에 일비로 뭐 700원에서 1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치면은 한 달로 따지면 뭐 2만원, 3만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아무런 이제 쓸데없는 추가 비용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하셔서 확인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는 내가 사고가 났을 때 할증이 되잖아요. 또 할증 됐을 때도 꼭 한번 보험료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할증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이 올라가는데 3만원을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추가로 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는 거는 낭비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잘 체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사무실 오픈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사무실 가입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사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치면 꾸준히 제가 노력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3시에 안산 중앙역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 교육도 해드리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담을 해보니까요, 이게 뭐 6개월 미만 차 되신 분들의 그런 분들 보시면 일하는 게 아직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대리 사무실에서는 그런 도움까지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대리 사무실이 나쁘다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비를 3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 비용을 받으면서 다른 업무 보는 거 빼고 그 외에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 상담적인 부분까지 해드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 주시고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날 3시 이렇게 교육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년도 돼서 실질적인 첫 번째 주가 됐죠. 첫 번째 주 월요일이 됐는데요. 이 첫 번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 첫째 주하고 두 번째 주가 제가 일을 해봤었을 때 가장 어려운 주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가 밝으면 이제 그러니까 연말에 술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금주 해야지, 뭐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하기 때문에 첫째 주와 두 번째 주는 진짜 우리가 이제 일하시면서 야 이렇게 콜이 없냐 맨날 콜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버티고 힘내고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 첫째 둘째 주뿐만 아니라 1월달과 2월달 같은 경우는 대리 시장에는 가장 비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뭐 골프장이나 이런 콜도 없고 사람들이 춥다 보니까 어디 놀러 다니면서 뭐 술 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콜량이 많이 주는 시기예요. 하기 때문에 1월, 2월달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쓰죠.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 시기도 또 잘 버티고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나면요. 또 3, 4월달 되면서 벚꽃이 피고 봄이 오면 또 콜이 좋아지고 이런 시기가 또 분명히 오니까요. 지금 이 시기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면은 또 좋은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든 시간인 만큼 더 힘내서 꿋꿋하게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월요일이니까 또 한번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빠이.